여러분, 고물가 충격에 유럽이 항복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5%포인트를 올렸어요. 빅스텝을 단행한 거죠. 빅스텝을. 와, 진짜 유럽까지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하리라고는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유럽은요, 특히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은요, 국가들마다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특히 이 남유럽의 국가들 있잖아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 남유럽에는요, 2012년, 2013년에 재정위기를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의 위기로 사실 확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단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예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쭉쭉쭉쭉 올리니까, 그것도 유사 이래 1970년대 빼놓고는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결국은 빅스텝을 단행을 한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유럽이 이제 0%의 금리에서 이제는 0.5%의 금리가 됐다는 뜻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물론 말입니다.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물가가 6월 소비자 물가가 8.6%까지 올랐거든요. 역대급입니다.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5.1%, 5.1%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2월에 5.9, 3월에는 7.4, 5월에는 8.1, 6월에는 8.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물가가 이게 멈추겠느냐네. 멈추겠느냐. 물가가 멈추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유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게 물가가 올란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물가가, 유럽의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물가를 올렸거든요.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유럽 물가도 폭등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서 말입니다. 금리를 0.5%까지 올리니까 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시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요, 지금 유럽이 1년 내에 다시 침체가 될 확률을 거의 말입니다. 미국의 수준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1년 내에 침체될 확률이 49%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54%가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54%, 1년 내에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남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저는 유럽의 어떤 상황이 오히려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유럽의 물가는 올렸잖아요. 더 큰 문제는 독일이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독일 경제도 수출이 적자예요. 뭐 단 한 번도 이렇게 겪지 못했던 적자가 독일에서 일어났다가 이야기할 정도로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공급발, 이게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스라든가 원유가 혹은 광물이 계속 제대로 공급이 되면 가격 폭등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러시아가 공급을 안 되니까 가격 폭등이 있었다. 사실 공급발 인플레이션은요,
금리 인상을 해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공급발 인플레이션도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끔 내놓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있겠죠. 예, 돈줄을 죄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은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은 결국 금리를 올렸는데 0.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것이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당장 침체는 없다요. 당장 침체는 없다. 실제 말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올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도 0.75% 그냥 앞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울트라스 때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유럽이 고전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갔고 0.5%포인트를 올렸는데 앞으로 미국이 7월 27일이죠. 이제 5일 남았네요. 7월 27일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가동을 하면 지금 유럽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은요, 결국 지금 올리는 시점을 9월에 금리를 올리겠다, 또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럴 때 유럽이 괜찮을까요? 저는 유럽이 만약에 뻥 하고 터지면요, 이게 결국은 전 세계로 번질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0.51% 오히려 올랐습니다. 162.36 다우가 올랐고요. 32,000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32,036.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 지금 며칠째 계속 오르는 거죠. 1.36% 올랐습니다. 161.96이 올라서 12,000을 달성을 했습니다. 12,059.6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지금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어느 누구도 왜 올랐는지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라는 혁신적인 그야말로 금리 인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다. 당시 여러분 초기에는 뭔가 반응을 보이는 듯 했지만 0.5%는 어떻게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이 정도의 시장의 어떤 의견 일치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올랐는데요. 저는 시장은요, 지금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좀 더 내다보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저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도 7월 27일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21일이 또 있습니다. 9월 21일은 어떻게 할 거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냐? 물가가 잡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안 가겠죠.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냐? 0.25% 올릴 거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9월에 가도 0.5%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괜찮을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자 폭탄을 실감하기가. 그럼 6개월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장이 점점 현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당장은 올라가고 당장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다우나 나스닥이 지금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다우나 나스닥이 멀쩡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0.5%포인트를 올렸다. 또 미국의 어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
그러면 유럽도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결국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이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안정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투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